오늘 우리가 처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판결, 선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화요일에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대해서 최영일 평론가 박연미 기자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재판 말고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말고 법조인들 표현을 빌자면 진짜 건, 제대로 큰 건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이잖아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김태현이한테 물어봐라. 걔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아 있는 재판은 저거 방어 논리.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는 거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미 대법을 해서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예전에 집행유예로 나왔던 그 2심 고등법원 거기서만 경영권 승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 재판의 논리는 경영권 승계가 없으니까 뇌물을 주긴 줬으나 이건 원해서 준 게 아니라 레이저 맞고 준 거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아파서 준 거니까 풀어줄게 이 논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영권 승계가 있다라는 거는 깨졌고 사실은 저도 보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웬일이고? 이거는 웬일입니까? 특종인데 이건. 야, 아니 김태현 경영권 승계 반삼성 인정. 기치 높이 세워. 그게 95년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 어떻게 없어 그게.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옛날에 내가 이건 있다고 얘기 안 했나? 아 진짜 옛날에 거 돌려보세요. 내가 경영권 오늘 주로- 참 마음에 드네 오늘 주로 하는 거. 범죄가 안 되실 거다. 근데 증거가 없거나 그렇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죠. 그게. 경영권 승계 있어.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없다는 거 자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대법원으로도 이미 확립이 된 그렇게 거고. 우기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건 뭐 법리에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예전에 SBS에서 끝까지 판다팀에서 한번 추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에버랜드 땅. 맞습니다. 그 상도 에버랜드 많이 95년 땅부터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 에버랜드 CB하고 SDS 저 BW 그거부터 전환사채. 시작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 네. 예? 무죄요? 그러니까 왜 아니 뭐 마이너한 본인 거는 예상이니까. 마이너한 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하도 뭐 기록 많이 예상하지 말고 했으니까. 그냥 논리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지용 부회장이 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세 가지일 거예요. 세 가지나 예전에는- 됩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와. 대단하다. 공격지 막 공성전 할 때 막 이제 선 막을 때 막 해자도 네, 치고 땅도 파고. 그다음에 성벽 목 골라가고 그래, 뾰족한 것도 심어놓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백병전이잖아. 이걸 다 방어 논리인데 아마 이지용 부회장이 첫 번째 쓸 수 있는 건 경영권 승을 나는 몰라. 모른다 전법. 나는 몰라. 내가 안 시켰다. 내가 안 시켰다. 알아서 포함이 알아서 하시더라. 불렀다. 나는 그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내 주변에서 그냥 충성했다. 네, 나는 몰랐다. 근데 제가 봐도 그건 좀 뜨릴 것 같아요. 몰랐다고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증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가 있어요? 뭐다 그러니까 은폐했다고 하긴 하는데. 프로젝트랑 그거 보고서가 완전히 다른 이지용 이유로 부회장이 써있는. 몰랐다고 보기에는 좀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JY라든지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내부는 JY라고 하죠. JY. 근데 몰랐다. 그 다음에 그게 뚫리면 마지막 하나 세 개지 하나 잊어먹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 잊어먹었는데. 배임이 결과적으로 항상 배임. 주가 비율을 배임도 조작한 그렇고,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다 주가가 아니, 그거 올랐으니까 하나 더 있어. 그런데 경제적 하나 더 고의가 있는데 있다. 잊어먹었고 그거는. 그건 나중에 또 이슈가 되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건 뭐냐면 사실관계 다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건 죄가 아니다. 어째서?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라든지 네. 그 다음에 배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관계는 다 인정될 수 있으나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아마 법리적 논리를 마지막 백병전 작업에서 칠 건데 피해자가 제가 없다. 봤을 때는 그 사실 이 세 가지가 이거구나. 아예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인정되나 이지용 부회장은 몰랐다. 마지막이 이지용 부회장 알았는데 법리적으로 죄가 아니라 요 3단계인데 앞에 두 개 뚫릴 거예요. 해자는 건너올 거고 성벽 기어 오를 겁니다. 마지막 백병전. 여기서 저는 막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복균 부장은 사실 수사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거. 네네. 지금 대전 가 있는데. 네. 지금 수사 자료 결과 발표가 됐잖아요. 봤어요 다. 사실관계는 다 알겠어. 근데 딱히 이게 법리적으로 정말 이게 죄야? 라고 보는 게 잡히지가 않아요. 제 법적 자본시장법의 제 법적 지식으로는 배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인정돼도 법리적으로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담당했던 몇몇 변호사 네. 외부에 있는 몇몇 변호사들도 야 그게 법리적으로 죄가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대단해요. 하여튼 저 사람이란다. 김태현 변호사를 저요? 변호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평양 말고. 아하, 이 기가 막히게 김태현 썼으면 좋겠다. 좋겠고 뭐 저는 그럼 뭐 김태현 뭐 일가가 일어서는 거죠. 아 그럼 하나도 안 먹힐 거고요. 국정농단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말 주고 뇌물 주고 해서 횡령했냐면 승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 다 그 있다니까. 논리가 다 그건 인정했잖아요. 떨어졌고 그건 인정했잖아요. 그 마지막 지금 했던 게 승계하려고 수작 부리고 조종하고 조작했던 이 사건이거든요. 네. 논리적으로는 모른다고도 분명히 할 거면 하겠지만 또 법리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유죄를 받을 거고 받는다면 2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법적으로 중하죠. 네. 진짜 법적으로.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주가 찍어 눌렀다라는 거 있거든요. 주가를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은 시장 가치를 맞추려고 네네. 제일모직 가치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종 부장도 유리한 겁니다. 돈을 적게 내죠. 예. 근데 사실 주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래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있어요. 그러게요. 자산으로 보면 삼성물산이지. 그렇죠. 레미안부터. 그 시대를 보면 예. 현 근데 시대를 이제 보면 전반적인 삼성 경영권 승계를 보는 그 틀은 뭐냐면 목적은 단 하나.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그 수단으로 제일 먼저 쓰는 게 에버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제일모직의 가치를.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에버랜드의 그 땅값도 높게 잡아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일모직이 우리 보면 옷회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옷회사 아니라 화학재료 회사거든요. 제일모직 밑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회사를 갖다 붙이는 것도 네. 그래야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이재용 부회장 지배가 높아 이거거든요 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회계를 조작했다 뭐 이러는 건데 네. 그 회계도 사실은 그 기준이 이제 국제 기준을 약간 맞췄다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고. 네, 외국계 하나 네. 껴있죠. 공동지분이 그다음에 있는. 이제 삼성물산 주가 이제 찍어 눌렀다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 건데 주가 조작과 시장 조성 행위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도로 담벼락 걷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장회사에서 주가 관리 차원에서 시장 조성 행위로 볼 수 있냐? 아니면 불법적인 예를 들면 허위 매수 주문 내고 막 이래가지고 불법적인 주가 조작이냐의 문제인데 다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수사 그러니까 삼성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의 논리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판단은 이거 쫙 이제 저 중앙지검에서 발표하는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딱히 이게 불법적인 예를 주가 조작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에 저는 없었어요. 자, 김준호 나는- 변호사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문가 보십니까? 좀 얘기 좀 김태현 해요. 변호사님이 답답해 길게 죽겠네, 얘기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답답하죠. 시원시원하게 하거든 원래 김태현 기억이 안 나서 변호사님이. 그래. 몇 개월 지나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원래 삼성이 보통 태평양을 씁니다. 네. 근데 요건은 김현장도 썼어요. 급하다는 겁니다. 일단 아니 무슨 그- 태평양도 김현장 같다고 급한 거 아니야. 사실 1, 2위 아닙니까, 거기가 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렇고 원래 많이 썼어 예전에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분식 그러니까 자본 그 제일모직을 1, 삼성물산을 0.35 정도로 비율로 네. 해가지고 이제 합병 비율을 조작한 부분에서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뭐 그때 삼성물산은 심지어 뭐 레미안이 새로 시공도 안 들어간다고 이런 소문까지 날 강남에는 정도로 파다하게 있었죠. 그쵸. 아파트 안 만들더라. 면허도 안 그런 만든다. 전반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일부 얘기하신 것들을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라도 요거는 정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있지만 법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결들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근데 있어. 거기 보세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네. 이거를 토탈 해가지고 전부 무죄 나온다. 아까 내가 전부라는 얘기는 안 했지. 몇 개 그러니까- 하도 뭐가 많으니까 몇 개는 나올 수 있지만 예. 큰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뭐 삼성증권 직원들 시켜가지고 뭐 주가 조작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뭐냐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고객들한테 전해서 이건 뭐 좀 매수해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영업 활동까지 무슨 주가 조작이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매하네요, 이제 그거는. 삼성이 이제 돈 안 내고 좀 승계시키려고 계속 했잖아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실형도 나왔고 이제 근데 창의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몇 개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도 모든 기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나쁜 짓을 네. 전 나쁜 짓을 봅니다. 아니 뭐 네, 이게 어쨌든.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다수가 유죄가 날 거고 일부 빠진다고 봐야 되지 대부분 자본시장 위반이 어쨌든 형님 어쨌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받은 2년 6개월보다는 저는 쓸수 그거는 있다. 많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당장 몇 달 안에 뭐 이 선고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23일 감옥에 될 있기 거니까. 때문에 충실히 재판 받을 겁니다. 속도도 더 빨라지잖아요. 예, 구속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수사하면 더 빨라지죠. 네. 기간이. 근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총평을 해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욕심이 좀 과했다.
하나 있고 법조인으로 봤을 때 법조인의 정무적으로 하나. 정무적으로 어쨌든 1심을 유죄가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대법원 이제 거기 유죄가 나온 순간 법원의 판결에 나오면요. 그걸 존중하고 그거를 팩트로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모든 사건에서 이것뿐만. 맞죠?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라 합니까? 일종의 합의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거니까. 법치국가 네. 시민으로서 합의죠. 약속을 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입장 국정농단은 본인이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뇌물 줬다는 게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니까 그걸 전제로 놓고 해야지 거기다가 무슨 뭐 아닙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오케이. 건데 어쨌든 평가를 해두면 이재용 부회장은 욕심이 좀 있었다. 그리고 좀 무리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삼성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는.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게 무슨 뭐 로비 잘 하는데 못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삼성의 전략 생각하는 게 삼성 비서실 이병철 선대회장 때 비서실 이제 다 선대회장이네요. 네. 창업자 때 비서실 이름 바뀌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죠.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삼성의 컨트롤 타워고 삼성의 구조란 게 대한민국 청와대랑 비슷해요. 오너가 지시를 내려면 미래전략실에서 전략을 짜고 그걸 계열사에 내려서 계열사에 집행하는 구조.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면 청와대에서 안을 짜고 새 내가 실장, 집행 뭐 수석 똑같은 이런 식으로 구조거든요. 내려가는. 그게 비판도 많지만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구조로 봅니다. 한국의 기업 현실에 있어서 네. 뭐 우리나라 청와대도 뭐 어쨌든 그렇게 다 굴러가는 거잖아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거 없이. 근데 미래전략실의 어떤 전략을 짜고 집행하는 이 능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 때랑 이재용 부회장 때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아니, 그래서 네, 실력적인 측면에서 볼수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화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하잖아요. 네, 나쁜 짓 같은 한 말씀이죠. 그게 기업 총수고 1등 기업의 재벌이고 누구 간에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벌도 좀 약해요. 제가 봐서 5년은 나왔어야 되는 2년 6개월 나왔는 거.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저는 근데 평가를 좀 제가 할 무슨 수 있다. 얘기냐면 불법을 안 들키게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들키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욕심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짠 거거든요. 이걸 무리하게. 그 제어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정치하고 물론 뭐 약간의 법규 예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세법을 선도한다. 세법에 구멍을 내서 고기를 딱 치고 들어가면 국세청도 삼성이 이렇게 하네? 또 맞고 또 삼성이 똑 찾고 이게 사실은 편법이긴 한데 불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법의 흠결이 있는 거를 잘 찾은 거니까. 그래서 좀 롱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건희 회장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무리하고 급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팔을 좀 내주고 짰어야 되는데 하나도 내 걸 내주지 않을 걸 전략적 가지고 측면에서. 네, 전략 측면에서 저는 애초에 이거를 잘못 짰다는 게 하나 저는 있고 왜 그 두 번째 하나 더 인도의 하는데? 초부잣집에 결혼식 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죠. 인도풍 옷을 입고 결혼식 우리가 자주 못 참석했던 본 옷. 거 낯선 옷을 있었잖아요. 입고. 예. 되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데. 좀 뭔지 정확히 안 네, 돼. 근데 미국에 가면 이미 한 세기 전에 네. 포드가 왜 포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이게 상속 안 되는 거거든요. 디즈니도 뭐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큰 기업이고 삼성의 주인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기업이고 이씨 일가의 그 기업이 아니는 거죠. 더 이상 사유화하려는 자체가 정부적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민주정으로 가는데 왕정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 오판을 완전히 한 거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하려던 얘기 하나도 국민기업인가? 어쨌든 그러다 치고 국민기업이에요? 내 건가 그럼?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요? 전자는 국민연금 있죠. 내 건가? 좀 들어가 있겠지 뭐. 글쎄 모르겠어요. 어찌 몇 주나 됐건 있어요. 간에.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 할 때도 보면 그 준법경영위원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참 많이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재판장의 속내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의 양형위만 보면 결국 준법기용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양형주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판결 그럼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 가능한 기간이었다고. 만약에 재판장이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 판결문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재판장이 원했던 준법경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다 충족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들. 그러면 그건 결국 삼성은 숙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집행유예 해주겠다는 얘긴데요라고 제가 단언을 했던 건 기존에 삼성 해줬던 일을 봤을 때 재판장의 덩진 숙제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전에 내가 한번 이런 얘기했지만 이재 PD한테 누가 너 봐줄게 안 자르고 회사 봐줄게 대신 저희가 반송 만장 써와 만장 써야 봐주는 거잖아. 네. 쓰다가 3,000장 쓰고 팔 빠졌어 나 힘들어서 못 쓰겠는데 안 써.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봐줘요. 네. 근데 준법경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으라는 뭐 치료사법 이러한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걸 결과적으로 충족 못 시킨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삼성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네. 이걸 왜 충족 못 시켰지?라는 거. 그래 뭐 실력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걸로 보일지는 뭐 글로벌 각각의 판단입니다. 스탠다드. 대한민국 법무부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끝까지 우리 김재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많아요. 삼성 얘기를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20분을 많이 지금. 해요. 자. 처벌 받아야 될 사람을. 근데 또 이게 또 우리로서는 네. 청취율이 잡힙니다.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런 악플도 게 올라오고.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런 게 올라오는 이 슬픈 현실. 욕하면서 듣게 되는 이 현실. 뭐 어떻게 해. 자 오늘 뭐 준비한 주제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참 한때 유행어처럼 96만 원 불기소 세트다. 그래서 네. 100만 원 안 넘게 딱 술값을 끊었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 받았던 전현직 검사. 그렇죠. 기사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냈다 약속하듯이 교체됐다. 저 김봉현과 같이 술 먹은 사람이 4명입니다. 김봉현 포함 5명이고요. 그 중간에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고 나머지가 A, B, C 검사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팀에 수사팀 들어가죠. 네. 공교롭게도 유사한 날짜에 2020년 10월 무렵에 기사가 나고 뭐 조사가 1차 조사가 됐을 무렵 같습니다. 그 무렵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자꾸 설명할 수 없는 이 4사람의 폰들이 다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래 됩니다. 이게 또 한 명은 확률적으로 부부 싸움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기도 진술이 하고, 검사님 예? 진술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깨져버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박람회장 갔는데 머리가 좀 아픈데 전화가 뭐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중에 한 명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보안 사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 10월 대한민국은 참 공교롭게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폰이 갑자기 4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전현직 검사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나요? 안 자기 됩니까? 증거를 없앤 거니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죠. 자기 죄는 아닌데 부끄럽긴 하겠죠. 증거 인멸이죠. 부끄러울까요? 증거 인멸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재판 결과에 영향이 미칠까요?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저는 판사가 보는 문제잖아요. 가장 좀 잘못된 게 이걸 조사했던 검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죠? 동료잖아요. 네. 동료면 빨리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야 돼요. 수사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96만 원 맞추려고.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대가 관계를 확인해가 뇌물죄도 갈 수 있으려면 만약 여기 경찰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3사람이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면 완전 반 죽였을 겁니다. 전화기 뺐고. 계속 얘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삼성 얘기 20분 하고 요 얘기 2분 하고 끝났네요. 어쨌든 간에 네. 광고 듣고 이제 시사 특공대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듣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김성숙 대원도 그렇고 아니 초딩들도 아니고 검사식이나 되는 사람들 참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라는 반응. 저는 유치하다 이거보다는 그만큼 그게 드러났을 때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절박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들 4명의 특징이 뭐냐면 특수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국지가 수사를 했군요. 국지관 수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죄로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방어권이죠 일종의. 자기 네. 방어권이죠. 그렇지만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경찰이 했다고 하면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 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목을 두 해야 개가 된다. 있겠죠. 네. 하나는 네. 합리적 네. 추론으로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렇죠. 어허. 그 핸드폰에 뭐 또 많은 것들이 다른 좀 것들.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단지 그것뿐이었으면 뭐 90년만으로 정리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센 처벌을 받는 게 아니죠. 어차피 벌금형 받을 거고 현직 공직자가 벌금형 받는다고 해서 뭐 사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럼 뭐 다른 게 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공수처 출범하면 이런 건 제때제때 압수수색 영장 좀 치고 확보를 해라. 그런 거 아마 요구하게 될 거다. 오늘 뭐 공수처장 임명됐잖아요. 네. 검사 이제 대상의 어떤 범죄 혐의나 기소에 대해서는 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롭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게 네. 김태배 변호사님.
우리 이제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좀 봐야 되는데 좀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 생각해봤어. 나 박주민 선 먼저 물어볼게. 박주민 선 수사받고 있어 지금 뭐 하나 혐의로. 휴대전화 가져가면 순순히 내주고 싶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 얘기는 이 사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왜 문제냐 하면 그 수사하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찌됐건 이미 네, 확보를 해야 영장 되는데 쳐야지. 제가 아, 김태현 그거 변호사가 오케이. 제가 조사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제가 봐줄 것 같아 내 마음이. 근데 김태현 변호사 내가 좋아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봐줬던 거. 제가 이 바로 밉더. 그 부분은 이제 예상이지만 저는 그게 문제라는 제가 이 거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왜 거죠. 드리냐면 요새 이제 보면 일반인들도 하다못해 의뢰인들도 뭐 이제 사건처럼 사실관계 횡령하니까 증거 확보되니 저희도 휴대전화 좀 그 복원해서 오시라고 바꿨대요. 없대. 에? 없대. 그게 이제 본인은 저한테 유리한 증거랄까 예를 들어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박준 변호사한테 이거 얘기한 거 있는데 대화 내용인데 그거 되게 진짜 유리한 거로 가져오시라고. 근데요 휴대전화를 바꿔가지고요 지워버리고 바꿨어요. 초기에 이런다고요. 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원관 저한테 많은 유리한 증거라고 했지만 본인 마음속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웠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일반인 다 그래.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예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네. 예전 휴대전화를 다 집에다 놔뒀어요. 근데 그게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것도 당시에. 있어요? 그래서 집이 압수수색해도 왜 이게 있는 거야? 그래도 그때 뭐 최수원 씨랑 했던 대화들 다 방송되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유력 대선 후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경찰이 수사하면 이거 버려야 돼 물에 이런 얘기까지. 그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가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수사반사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기 사건이 연루됐다. 그럼 휴대전화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기와 관련된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모르겠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별건 수사하고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저는 좀 약간 논의 어긋난 연구인데 장의 방어권하고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방견과 증거 확보는 사실 두 개 다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휴대전화 주워고 버려가지고 나쁜 사람이 처벌 안 받는 것도 정의에 맞진 않는 거잖아. 하지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사기로 수사받으면 그거만 하면 되지. 내가 뭐 다른 거는 왜 이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한번 좀 그 말은 제가 제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제도적으로 좀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하면서 딱 답은 없네. 질문을 하죠. 휴대전화 같은 거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많이 걱정스러우면 뭐 삭제를 하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같은 검사끼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건 저도 그리고 공감해요.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확보를 하지 않은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갖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갖다 오히려 버리세요. 여지를 줬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10월 달 다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그 얘기를 거고,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 이런 것도 순진한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건데. 그러면 뭐 다툴 건 다투고 그럼 이러면 그냥 옷 벗는 것도 생각해 볼까? 본인들이 싫었으니까 이거 핸드폰까지 바꿨겠죠. 버렸다는 거다. 진짜 억울하게 기소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법정에서 네, 네. 다퉈야 되지만 이 정도면 그런 거 기대하는 건 갑골 이게 난망이에요. 보면 법원과 검찰은 시각이 다른 건데 법원은 수사받을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휴대전화나 이런 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맨 뒤에 별지로 영장 집행방부터 굉장히 자세합니다. 네. 그거만 하면 진짜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만 가져갈 것 같아. 근데 수사 현실은 어떠냐? 다가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짜 아까 사기로 받고 있어요. 네. 그럼 금융거래 내용 예를 들어 박지훈 변호사 돈 거래 문제 그 대화 내용을 가져와. 근데 봤더니 왜냐면 포렌식 일단 통으로 다 되거든. 김 변호사 무슨 무흐한 영상이 있네. 이거 보니까 여자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 영장 다시 받아. 그래서 그거 입건해가지고 그걸 또 해요. 아유, 참 이게 그건 영장을 다시 받는 거니까 불법 압수는 아닌데 완전 별건 수사거든. 그러니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틀리다고 할 수도 없잖아. 뭐 범죄 현상이 범죄가 흔적이 있는데 덮을 수가 없는 거잖아. 아까 그 김변의 얘기한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상정하는 네. 문제니까 이게 어느 쪽에도 어떻게 해주지만 찍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압수영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고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고민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 검사들 가능하죠. 같은 무조건 공수처 수사받게 돼 있으니까. 공수처도 기대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 기대하려고 아니, 저는 아니, 공수처 걱정이 이왕 많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 대한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기 우리 안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공수처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가서 유능한 할 줄은 인재가 모르겠다고. 가서. 에이. 어. 아니 얼마 전에 저 김진욱 위원 후보자가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하더만
사이즈 때문에 그 사이즈가 작아서 다 해봐야 검찰 배치법은 순천지청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그거 뭐냐면 이제 야당 의원이 야 월성 1호기나 라임 5톤 니네들 다 가지고 덮을 거지 그랬더니 아니 저희가 사이즈가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변호사들. 어제 검사 파견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야 되겠지. 판검사 수사 검찰 출신도 반 아래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가는 건데 뭐 야당에서는 뭐 민변 출신인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셋이 공수처 검사 가서 한 팀 구성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점심 먹다 끝나. 특수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막 그려집니다 이 광경이. 지원아 이거 어떡할까? 행내야 뭐 그냥 쭉뭐 말수도 왜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수사를. 하하. 이런 사람들로 틀어준 수사기관 제대로 될까? 내가 잘안 오프닝에 될것 같은데? 당부를 했어요. 이왕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낭비를 하면서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좀 응원을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초를 쳐버리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뭐 수사 의지 엄청난 세상에 의지만 갖고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수처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이니까. 엄청나게 있다. 그거에 원래 사이즈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어떤 조직이든 새로 만들어지면 자리 잡히는데 5년쯤 걸립니다. SBS 처음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 모래시계 때문에 바로 확. 네. 자 광고 듣기 전에 우리 특공대원 중 한 분이 이 삼성 관련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분이 개인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민감한 건데. 잠깐만, 요거 우리 청취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게 하려면 광고 듣고 와서 소개하는 게 더 뭐 0.0001이라도 오르겠죠? 광고 듣고 와서 요거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지금. 네, 요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사특공대예요. 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사특공대 제가 없는 뭐 문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함께 협업을 했던 같이 일을 했던 전직 회계사분의 고백 들어봅니다. 전직 회계사 현 사업가 안땡땡입니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권 기억은 안 나요. 오디오 회사죠. 스피커 만들고 이런 하만 인수합병권 삼성전자 쪽 재무자문으로 당시 회계법인 소속 재무자문팀으로 뉴욕 맨하탄 인수합병 베이스 캠프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미국 대선 등등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출장을 갔던 삼성전자 미래전략직 직원들이 갑자기 큰일 났다.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 귀국해야 된다. 하고 해서 오자마자 비행기 다시 예약해가지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는데 그때가 바로 이 회장 부회장 소환 임박해서 여기 2016년 10월 20 며칠일 겁니다. 정확하게 11월이니까 이게 11월이니까 그때 이제 뭐 국회 출석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무렵 같네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입니다. 대단해요. 별거는 아니네요. 진짜 별건 아닌데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네. 0215는 전화 받으셔서 오늘이라도 좀 받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입니다. 아유 본인 일이나 잘하세요. 김어준의 시사특공대 아니고 이철이 시사특공대 아니고 한 달간 출연 정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공대를 듣고 계시고요. 자 다음 아이템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의 절친이기도 한 그 H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이 요거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네, 정진웅 검사가 이제 작년 7월 29일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처 칩을 이제 압수수색하러 갔죠. 이제 간 상황에서 그럼 자기는 변호인이랑 통화를 하겠다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하니까 그 순간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압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제 첫 공판이 이제 열린 상황인데 정진웅 검사는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 자체도 뭐 맞지 않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라는 무죄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다음에 이제 정진웅 차장 검사의 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서 그 두 가지 타입을 둘 다 이제 그때 박지훈 변호사님 주연으로 이제 저희가 재연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 10몇만 건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재연 영상이.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되게 상식적인 그때도 물어보려다가 너무 두 분이 열연을 펼쳐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근데 저
박지원 변호사 연기한 거는 처음에 사건 나왔을 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도되면서 연기가 다 잘못된 연기가 나왔죠. 조금 달리 대본이 잘못된 실제 상황이 대본이지. 달라. 연기력은 좋았는데 대본이 잘못된 대본이. 난 궁금한 게 일단 그 맞았다는 사람, 때렸다는 사람 둘 다 지금 서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들이 진술하는 것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다른데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수사관들이나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한동훈 검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은 정진웅 차장이잖아요. 네. 다 한동훈 검사장 말이 맞다 그랬지. 다는 아니고 많은 거기다 수가. 특히 많은 이제 수가. 네. 많은 수가 거기다 이제 그 이후에 과정을 촬영했다는 영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저는 제가 못 봐서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모르겠고 CCTV도 없는 네. 것 같고. 그 처음에 같이 이제 보면 정진웅 부장이 그거 집행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을 밑에 검사랑 파견해가지고 같이 파견으로 그 수사팀에 들어온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그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진웅 검사장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술 내용이 아마 한동훈 검사도 주장한 거 거의 일치하는 걸로. 약간 진술이 엇갈리긴 합니다. 뭐 이게 폭행이냐. 그럼 뭐 정진웅 이제 나는-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무게 중심을 잃어가지고 아, 뭐 넘어졌다 이런 보세요. 식으로 진술하고 그래, 있어요. 정진웅 검사 공교롭게도 위에 아니, 올라가겠어 네. 이렇게 정진웅 검사장이 특수통 출신이 아니니까 일반 형사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 형사 뭐 폭행 사건 초임 때다 하잖아요, 1학년 때. 그러면 폭행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그 술집에서 싸움할 때 하필 내 팔꿈치가 코 위로 왜 글로 떨어져서 갔을까 코가 부러지고. 이런 거. 김 변호사님 그거 참 조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재판하고 있는데. 아니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 검사 때 뭐라고 그랬을까? 네. 보통은 아,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무혐의. 그러니까 하나 피해자가 더. 진단서를 끊어오고 그러면 이제 자- 가해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증인 중에 일부는 관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잘 못 봤다고 그건 선후 관계가 그렇죠. 잘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면 보세요. 대개 벌금형이 그냥 아니, 나오는 이걸 판이죠. 보시라고. 진짜 처음에는 과한 의혹을 가지고 박주무에서 연기하듯이 넘어져서 솔직히 말 자빠졌을 수는 있어요. 네. 뭐 처음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봅니다. 막 덤벼드는데 한동훈 검사장 피하니까 같이 넘어질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 거 뺏으려고 이재혁 PD가 나한테 덮쳐서 같이 넘어져 그다음 어떻게 해?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거라. 그때부터 폭행인 거죠. 한동훈 만약 검사 이러지 시작을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쳐도. 누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본 사람들 다 힘을 있는데. 잃었다잖아요. 무게 중심을. 아니 넘어져서 일어나야지 왜 자꾸 누르고 있냐고. 그리고 피고인 진술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근데 이제 아직도 차장해요? 설득력은 별로 없어요. 영상은 없어요. 영상 없기 때문에 영상 없기 때문에 이제 증인들이 곧 나올 거면 2차, 3차 공판에서 네. 증인들 진술을 듣고 법을 판단할 건데 그 얘기보다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죠? 독직 폭행이 참 생소한 네. 용어인데 부터 설명 좀 해주시고. 뭐 특가법상에 이제 뭐 있는 그 범죄 용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사하다가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검사가 독식 폭행에 걸리는 경우를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검사예요. 가해자도 검사예요. 지들을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걸 또 기소를 하네. 참 이게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참 검찰의 안 좋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이게- 상황도 이게 잘못됐지만 폭행죄가 형법 260조에 있고 네. 독직 폭행이란 말이 형법전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실무상 쓰는 표현이고 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형법 125조인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폭행, 가혹행위 이렇게 해서 재판하는 사람이나 검사, 뭐 경찰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이 폭행이나 이제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네네네.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폭행은 2년 이하인데 이건 5년 이하. 당연히 조금 더 그렇겠죠. 센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세게 나온 경우에 공직에서 날아갈 수가 있어서 교도관들과 재소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아, 오히려 재소자를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칠었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근데 이래서 때린 건 만든 거예요. 그럼 교도관이 사실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네. 역시 독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 폭행으로 의율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경미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는 뭐 벌금형 정도 나오지 뭐 않을까. 형량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 사람이 아직도 광자지검 차장검사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 기소가 됐으면 어찌됐건 간에 본인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좀 관심 있는 거는 보직에서는 제가 빼야 관심 있는 되나? 건 그 휴대폰에 휴대폰을 좀 내요 좀.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있는 말 내용. 잘했다. 오늘 휴대폰이 아, 주인공. 좀 내라고 지금 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제 계속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면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사자문제 수사 중단 권고했지만 계속했어요. 이거 이성윤 지검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다른 거 의지 가지고 만약에 이거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근데 형사 일부에서 형사 일부 부장이 바뀌고 특수사태나 교체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가지고 무혐의 결론 내고 100페이지짜리 이 보고서 이게 사실 100페이지 쓸만한 것도 아니고 100페이지 그러게요. 써서 그러다가 잠깐 왜냐면 일을. 문제가 되니까 100페이지 써가지고 다 쓴 거지. 그래서 올렸어. 쌓아놓고 결제를 하더니요. 결제를 안 한대요. 계속. 계속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차 장사나의 형사 일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야 그럼 2차 장에 다시 한번 검토해봐. 2차 장도 넘겼대. 2차 장에서 어떻게 할게요? 2차 장에서도 저희도 형사 일부 결론이랑 같습니다. 또 결제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단독 보도 모 일간지 단독 보도 보면 형사 일부 수사팀 전원이 면담 신청했다는 거 이 검정한테. 왜 아니, 우리- 결제를 안 하냐? 뭐 100페이지 읽는 게 힘드신가? 왜 그렇게 왜 이걸 결제를 안 하냐? 알겠습니다. 이거 결제하면 본인들이 했던 게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인사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대답해 할까요? 아니, 진짜 아니, 할까요? 하지 마요. 100페이지 있는 게 같은 검사들끼리니까. 하지 말고 네. 다음 또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핸드폰만큼이나 또 수사할 때 중요한 증거를 특히 요즘 들어서 이 디지털 수사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이것도 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택시 기사를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했던 사실을 이제 수사를 하는 도중에 택시 안 상황이 찍힌 영상이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사안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택시 기사 차량의 상태가 기어 상태가 중요하죠. 이게 운행이냐 정차나 이런 게 P 주차가 아닌 D 운행 중인 상태에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운전 중인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D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 목덜미를 잡고 있는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견이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쏟아 먼저 빼박이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차 중에 폭행이기 때문에 그 특가법을 볼 거냐 일반 폭행을 볼 거냐. 저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는 있더라도 법리는 폭행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당시 경찰은 일반 단순 폭행을 적용하고 뭐 그런 판례도 있다는 둥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사실관계의 전제가 정차 중에 폭행인 거를 사실관계를 놓고 법리를 특가법 적용할까 일반법 적용할까 이 문제였거든요. 대전제였죠. 예전은 네, 대전인데 지금은 대전제가 바뀐 거죠. 운행 중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특가법이지 이건 뭐 무슨 볼 것도 없는 거고. 뭐 차가 어디 있었던 간에 D였으니까 김준호 소위 변호사 가르마를 어떻게 탈 거냐의 문제인데 어. P냐 D냐도 정황이지 멈춰 있는지 안 펴져 있는지 기아 잘못 났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잘못 그 났다. 영상에는 그게 없죠. 영상에 봐서 영상을 보는데 차가 계속 운행 중이야. 만약에 그건 뭐 이제 뭐 운행 얘기할 것도 중인데 이렇게 없고. 해서 뭐 움직이고 덜컥거리 얘기할 그런 게 것도 화보면 없고. 끝나는 건데 멈췄는데 그 기아는 안 바꿔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진술이죠, 그건 택시 기사 그 진술. 진실을 특정을 팩트 파인딩을 재판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더 그럴 듯한 정황이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럼 처벌 받으면 이제 이것도 근데 전 이것도 어차피 피해자가 또 이제 처벌 불안의 의사 표시를 한 케이스여서 네. 벌금형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그 검사들이 이제 뭐 뇌물 받거나 향응 받은 거랑 좀 다른 거는 네. 두 개겠죠. 하나는 이용구 차관이 이거는 사인일 때 일어난 일이어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뭐 사실은 품위유지 위반이나 뭐 징계 대상이라고 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정무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어쨌든 어떤 구설에 올랐을 때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만약에 현직에 있었으면 바로 이건 뭐 사실관계랑 말할 것도 없죠. 상관없이 바로 옷을 네네. 벗어야 되죠. 근데 이거 사인일 때 문제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오히려 이제 국민적으로 볼 때는 야 여전히 경찰 수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봐주기가 있는 건 아닐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확실한 투명성 확보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일선에서 보면 아니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꼭 이용구라는 사람이 그때 변호사였는데 이걸 뭐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감을 덜어내려고 이제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내사 종결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도하게 뭐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봐주기였다거나 뭐 특혜였다거나 이 사람이 법무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닥터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김준호 변호사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에이,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번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공인이 아니었다는 알지도 거죠, 못하는 변호사였다. 사람 경찰이 그렇게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알 수도 없고요. 그냥 변호사 본인이 뭐 변호사라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이게 정도 그냥 일반인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준호 변호사 얘기처럼 뭐 그 당시 그 이용구 차관의 변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합의도 됐고 기소는 뭐 수사하고 내사하고 올리고 이런 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된 거지 뭐 이용구였기 때문에 이거를 봐줬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경찰의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다 추정이잖아요. 우리 다 셋 다. 추정이 네. 우리도 몰라요. 처음에는 경찰의 원칙대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흐름을 사임이나 보면 그 당시 피의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고 출석 안 하면서부터 무슨 뭔들이 안 나와? 합의도 다 본 사람이 그냥 합의도 봤으면 나와서 그냥 합의 봤으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기류가 좀 바뀌었지 않은 거. 왜냐면 처리 과정을 보면 왜냐면 일선 파출소에서 특가로 올렸어요 서초경찰서에. 네. 근데 서초경에서 단순 폭행한 겁니다. 근데 합의는 본 건 맞아요. 합의 잘 봤죠 변호사. 그래 우리가 일 잘했네 막 그랬잖아요. 합의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 폭행이면은 합의 보면은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소권으로 처분하면 돼. 그냥 네. 경찰에 검찰 올리면 돼. 합의 봤는데 그럼 뭐 와서 참고인 진술 조사 할 필요도 없어. 근데 택시기사한테 와서 조사 받고 조사 써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는 특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특가로 우리는 처리할 건데 당신의 합의는 봤지만 이건 양형사유고 그래도 기소를 하니까 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경찰이 처음에 그냥 폭행으로 단순 폭행을 처리하려고 했으면 와서 굳이 생업에 부분 사람 나와서 조사받아 할 필요 없어. 처음에 보는 사람은 들어왔으면 그냥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조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특가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모르죠. 아유,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것도 추측이죠. 아니, 보통 그렇다는 실제로 거죠. 와서 시뮬레이션 와서 해보면.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 받았어. 조서가 있어. 만약에 경찰이 그 타이밍에서 봐주려고 그랬으면은 조사 안 받고 계속 경찰이 이 아저씨가 나 생각 바쁜데 합의인데 왜 나갑니까?라고 하면 결국 그때는 내사 종결 처리하고 각하하는 경우도 많아요. 피해자 진술 조서가 없으니까. 또 어쨌든 의지를 해서 처음에 수사를 했어. 피해자 진술 조서가 있어. 피해자 진술 조서가 있는 순간 이거 정식 조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내사 단계가 아니라 저는 수사 단계라고 봐요. 예? 제가 경찰 안 해봤지만 그럼 사건 번호 땄을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 이용구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안 나와. 이 사람 뭐지? 그때부터 뭔가 서초경찰서에 엄청난 기류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짐작이죠. 예. 추측이 여기서부터 추측이에요. 그리고 나 내사 종결이에요. 참 피해자가 진술 조서까지 다 써가지고 정식 조서가 있는데 그걸 내사 아니, 종결 처리한다? 요거 하나는 더 확인해야 되는 게 3초 남았습니다. 비록 합의된 거라도 폭행죄 같은 경우도 합의가 처벌 불허 의사가 정확한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벌 안 이걸 하려고 무조건 하냐? 특가법으로 적용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피해자 진술 조서 있는데 내사 종결 처리한다고? 아니 그냥 어? 정식 사건 입건 안 하고? 그리고 드문 본인들이 케이스긴 보세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세요. 것처럼 과정이 본인- 본인들이 의견으로. 그리고 단순 폭행 적용했잖아요. 그럼 이거 경찰에 올려서 단순 폭행과 합의 봤으니까 피의자 안 나와도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데 뭐 왜 내사 종결했겠냐?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내사 종결은 알겠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 안 나오고 불기소 처분 나온다. 여기까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